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훈남의 호주 인맥의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빨리 호주 이민을 하고 싶다면 필요한 기술 이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은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에 저의 주관적인 해석을 첨부한 영상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취업 이민 또는 스폰서 이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호주 이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면 취업 이민 그리고 기술 이민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기술 이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기술 이민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민이라는 것은 호주라는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 직업군들을 통해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을 말합니다. 기술 이민을 대표하는 비자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189, 190, 489 앞으로 491로 변경될 이 세 가지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직업군들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189 비자 같은 경우에는 MLT SSL, 호주 중장기 필요 직업군에 속한 직업군들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190이나 489 또는 491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정부가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리스트에 따라서 시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이 기술 이민을 통해서 어떻게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지 간단한 절차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EOI를 이민성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EOI라는 것은 Expression of Interest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호주 이민에 대한 인터레스트를 익스프레스 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호주 이민 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EOI를 작성할 때 포인트 스코어라는 것을 또 작성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이대, 그리고 영어 점수, 학업, 경력, 호주에서 학업을 했던 지역이나 배우자 점수 등 여러가지 항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점수를 계산해서 EOI를 작성해서 이민성에 제출하게 되면 두 번째로 이민성에서 여러분들의 EOI를 검토한 후에 인비테이션을 보내게 됩니다. 자격을 충족했다고 생각되는 지원자들에게 인비테이션을 보내게 되면은 그 인비테이션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호주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크게 이런 과정으로 호주 영주권 취득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기술 이민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민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취업 이민에 비해서 훨씬 빠른 시간, 단기간 안에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필요한 학업을 공부한 후에 2년의 경력을 쌓아서 다시 또 3년 동안 스폰서 아래에서 경력을 쌓고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보통인데 학업 이후 필요한 시간이 최소 5년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진행하신 후에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 이민에 비해서 훨씬 더 단시간에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 이민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고용주 스폰서의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주 스폰서를 받아서 비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 고용주와의 관계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 스폰서를 받아서 함께 진행하는 비자가 아니고 내가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이 되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술 이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기술 이민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민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는 보통 Certificate 4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으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호주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십니다. 호주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소요되는 학비가 약 8천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 이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학비는 최소 한도로 잡았을 때 3천만 원이 조금 안 될 거예요.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술 이민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스코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충족해야 하는 포인트가 반드시 6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65점의 포인트를 채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나 영어 점수 그리고 학업이나 경력 등에 따라서 받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상이해지고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민에 도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조건들이 기술 이민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이민이라는 게 단시간에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더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술 이민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포인트 스코어에 대해서 내가 혹시 기술 이민에 도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대표적인 기술 이민 비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9, 190, 그리고 491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189 비자는 독립기술 이민 비자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인트를 통해서 호주 영주권 취득에 정면 승부하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 스코어가 65점 이상이 되어야 189 비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명시되어 있는 커트라인 점수는 65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189 비자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때 필요한 최소 점수는 80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189 비자를 통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건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189 비자의 대안으로 존재하는 게 190 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0 비자라는 것은 주정부 후원 독립 기술 이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89 비자는 정면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189 비자와 190 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90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실 때 주정부로부터 후원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5점의 주정부 후원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외곽 지역에서 공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학업 점수가 있기 때문에 189 비자로 진행을 할 때보다 10점이라는 점수를 추가로 더 얹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정부 후원 기술 이민인 190 비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정부별로 필요로 하는 직업군들이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 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직업군이 그 주정부의 후원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91 비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89, 190 비자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비자인데 491 비자는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비자가 아니라 임시 비자입니다. 주정부 후원 기술 임시 비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491 비자를 받게 되시면 5년의 임시 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 5년의 기간 동안 3년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 191 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기술 이민의 최대 장점이 빠른 시간에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91 비자는 189나 190에 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이민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여전히 갖고 있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 이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호주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 이민과 취업 이민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좀 더 적절한 이민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용이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등에 따라서 취업 이민 또는 기술 이민 중 어떤 이민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더 적절할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면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저에게 개별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주 유학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한테 바로 카톡 주세요. 망설이느라 낭비하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절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성훈남의 호주인맥의 김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